형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인지란 거는 인식하는 신고, 그러니까 알아보고 신고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알아보고 신고한다 이게 인지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혼인 외, 그러니까 결혼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모는 자녀를 낳았던 피가 섞인 생모는 인지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존속하겠죠. 그러나 생부는 원칙적으로 존속이 아니고 인지를 한 경우에만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겠죠. 갑과 을이 있고 갑은 또 다른 병녀를 만나서 이 두 분은 결혼을 했고 엄마는 결혼하지 않는 혼외자, 혼외자, 이 혼외자일 경우에 이 엄마는 이 병인 이 엄마는 인지를 하든 안 하든 엄마기 때문에 직접 낳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인정을 받지만 이 혼외자인 아버지, 이 아버지는 인지를 해야만 아버지로서 역할이 된 겁니다. 인지를 해야만. 그래서 인지를 하지 않을 때는 인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 아들이 갑을 죽이면 존속 살해가 아니라 보통 살인이 되겠죠. 인지를 했다는 거는 알아보고 신고했냐 안 했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살인이 된다. 그래서 인지를 한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속살해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살아있는 엄마를 죽인 경우 볼게요.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는 생모, 인지하지 않는 이런 생모는 인지 안 해도 엄마로서의 인정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지하지 않는 생모를 살해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전속 살인죄가 성립하겠죠. 혼인의 출생자와 생모 간의 생모의 인지나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출생만으로 이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 관계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관계는 다릅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생모로 인정받고 아빠는 인지를 한 경우에만 아버지로서 인정받습니다. 입양을 볼까요? 입양이란 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죠. 아이를 낳아서 이 고아원에 맡깁니다. 또 이 고아원에서는 이 아이를 키우다가 어, 입양기관, 입양기관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입양기관은 절차를 거쳐서 타인에게 입양을 보내죠, 입양. 이런 입양 절차에 따라서 입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실제 부모님도 존속이지만 입양이 유효했다면 이 여기서 여기까지 입양되는 기간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입양한 부모, 입양한 이 부모도 법률상의 부모가 됩니다. 법률상의 부모가 된다. 다만 입양에 합의가 없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입양은 잘못된 거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양은 잘못된 허위입니다. 허위. 허위 입양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이 안 됩니다. 이건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양의 유효 따라서 유효하다면 부모로서의 권한이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직계 존속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판례 볼까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쁜 행동한 게 피해자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고 나쁜 행동한 사람이 피고죠. 피해자가 타가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생가, 현재 부모님이 있는 생가를 중심으로 사는 종전의 친족 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된 아이는 실제로 부모가 둘이죠. 이 아이를 낳아준 부모,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슴으로 낳은 자녀. 그래서 올바르게 입양된 사실은 부모가 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을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입양할 의사로 친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부모와 자녀가 성립됐죠. 피고인을 양육하여 오던 중 아들을 살해했다. 오던 자를 양육하여 오던 자죠. 아들이 아니라 오던 자. 그럼 부모죠. 부모를 죽인 경우에는 역시 전속 살인죄가 되죠. 살해. 이 입양을 의사하는 것은 적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건이 유효하죠. 입양 요건이 유효하죠. 유효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인정받고 인정받는 부모를 죽인 경우에는 전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전속살인죄를 부정하는 경우 입양이 무효다. 이 입양이 무효란 거는 절차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입양이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보통살인죄로 인정받는 겁니다. 자, 피해자인 여자가 그의 문전에, 즉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피고인이 주워다 기르고 그 부와 그러니까 그 남편과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자, 여기까지는 출생신고를 자기가 난 것처럼 신고했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의 모자 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료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즉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허위, 잘못된 입양을 한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권리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2003년도에 입양특례법이 생겼어요. 입양특례법이 없을 때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주워다가 기른 경우가 많았죠. 근데 납치, 감금, 실종 문제가 떠오르면서 2013년도에는 입양특례법을 통해서 절차를 어, 규제를 합니다. 규제. 그래서 2023년도 입양특례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요건을 갖춤 없이 입양한 경우에는 부모로서 권리를 인정이 안 된다. 오히려 처벌되겠죠. 이 전속살인죄나 살인죄가 아니라 어, 첫째로 처벌되는 건 뭐냐 하면 입양특례법 위반 처벌이 되고, 또 하나는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어, 사람을 죽였는데 부모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살인, 보통살인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속살인죄를 부정한다. 전속살해 고의가 없다. 자, 이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전속살해를,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려고 내가 칼을 휘두르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부모가 돌아가셨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내 부모가 맞아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부모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죽이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살해 고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살려볼게요. 제 분을 이기지 못하여 킥도를 휘두르며 무차별 횡포, 킥도를 막 휘두르며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 아버지까지 막 휘두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찌르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의 아버지를 살해할 의사를 없는 거죠. 의사는 없죠.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보통 살인으로 처벌하겠죠. 두 번째, 갑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을을 살해하려고 깜깜한 밤중에 사람이 모인 깜깜한 밤중인데다가 사람이 많이 모인 혼잡한 상황에서 장모병을 을로 오인하고 잘못 알고 안 보이니까 장모병을 을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자, 볼게요. 갑은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을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깜깜한 밤중인데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자신의 장모를 잘못 본 거예요. 을로 본 거, 을로. 을로 보고 살해한 경우 형법 15조에 형법 15조 많이 씁니다. 형법 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15조에 중한 죄인 자기의 전속, 살해, 장모를 죽이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을로 오인했기 때문에 을에 대한 병을 을로 봤기 때문에 을에 대한 살해 고의가 있었고 살인, 을에 대한 살인, 보통 살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에 대한 보통 살인죄 처벌되고 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형법 15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형법 15조. 자, 영아살인죄. 우리 영아란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가 엄마란 게 산모. 산모가 아이를 진통과 분만 개시는 진통하고 분만 개시가 되면 사람으로 본다겠죠. 사람. 자, 진통과 분만 개시가 된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심리적이 불안하고 흥분 상태에 되겠죠. 이 아이는 태어난 아이는 영아로 봅니다. 영아. 이 영아가 한 6개월이나 좀 몇 달 지나면 우유를 먹죠. 우유를 먹은 순간 유아가 됩니다. 유아.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를 엄마가 죽였다. 엄마의 심리적 불안감, 혼란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형을 감하거나 가볍게 한다겠죠. 임의적 감경.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영아사례 251조.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치욕을 은폐한 거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미혼모, 양육할 수 없음을 이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게 영아살인죄입니다. 볼게요. 그러면
주체는 엄마겠죠. 법률상 직계 존속이겠죠. 사실상의 직계 존속은 제외되겠죠. 어차피 뭐 엄마는 누가 봐도 법률상 또 사실상으로 다 어떻게 보면은 엄마지만 법률상으로나 사실로 보나 엄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 하지만 아버지는 인지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피해자의 아버지와 엄마가 모두 주체에 포함된다. 하지만 영아 살해의 객체는 분만 직후의 아이다. 즉 분만 직후 아이를 죽이면 영아 살해죄가 된다. 영아 살해죄. 그러니까 피해자인 엄마 또 아버지 태어나자마자 영아잖아.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죽였으니까 영아 살해죄. 그 다음에 동기를 볼까요? 치욕을 은폐한다. 창피하다. 강간을 당해서 생긴 아이다. 미혼모다. 치욕 은폐 등의 동기가 필요하다. 예컨대 사생아. 사생아라는 거는 부모가 없죠.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아이인 줄 알고 살해했다면 치욕 은폐가 동기가 인정되므로 실제로 남편의 아이였더라도 이거는 인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 또 막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를 죽인 거는 영아 살해죄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자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살해했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어, 태어난 아이 우리가 사람이다. 사람은 분만 직후와 진통이 있을 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자고요. 어, 태어난 아이를 죽인 거는 영아 살해가 맞죠. 부모든 엄마든. 그러나 좀 더 이거를 깊게 가면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고 막 죽였을 때 영아 살해지만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남편의 자, 내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자, 남편의 아이란 거는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난 아이다. 나 몰래 남편이 혼외자이다. 알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욕 은폐의 동기가 부정되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보통살인과 영아살해는 사람을 죽인 건 같아요. 사람을 죽인 게 같은데 동기가 뭐냐? 치욕스러운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인 거는 영아살해. 그냥 계획적인 살해였다면 보통살인. 이 형벌의 차이가 있죠. 그죠? 형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살해는 임의적 감하거나 가볍게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자 정리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죽인 건 영아살해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냥 남편의 아이인 줄 알고 죽였다면 치욕 은폐가 아니라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치욕 은폐를 목적으로 아이를 죽였다면 영아살인죄가 된다. 그래서 이 동기에 따라서 치욕 은폐 동기라면 영아살해, 치욕 은폐 동기가 아니라면 보통살인죄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영아살인죄를 부정하는 걸 볼까요? 부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살인죄라고 인정되죠. 이거 판례는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정리합니다. 영아살인죄는 치욕은폐. 치욕은폐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면 되겠죠. 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남편이 자, 갑과 을려 사이에
혼인신고 없었어요. 생활의 빈곤으로 양육의 부담을 느끼고는 자신의 처가 낳은 아이, 신생아를 죽였어요. 자, 양육의 부담을 느끼고, 양육의 부담을 느끼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자, 치욕을 은폐한다고 그러면 영아살인죄가 되지만 양육의 부담을 느꼈다. 이거는 뭐가 되죠?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이렇게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남편, 뭐 인지도 필요하고 신고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아살인죄냐, 영아살인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의 어떤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영아살인죄가 성립한다면 영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치욕은폐, 영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치욕은폐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판례 내용을 보면 양육의 부담을 느꼈다. 양육의 부담을 느꼈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경우에 늘 신경을 써야 되고, 어, 사람을 죽이는데 영아살인죄와 구별은 반드시 치욕은폐가 있다면 영아살해, 치욕은폐가 없다면 보통살인, 이렇게 딱딱 공식처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촉탁. 이거는 부탁을 받을 때 탁, 촉탁, 누구에게 요청을 받은 부탁, 나를 죽여다오, 승낙, 나 죽여다오, 승낙을 받고 죽인 것, 이런 건 다 임의적 감경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촉탁, 승낙을 받아 살해한 자는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죽으려는 사람에게, 죽으려는 사람을, 자살하는 사람을, 그래, 죽으려면 이렇게 죽어. 죽어? 그래, 내가 너에게 죽기 쉬운 약을 줄게. 농약을 줄게. 그리고 모른 척해. 살릴 수 있는데 못 본 척. 방주죠. 예, 자살을 교사하거나, 어, 또 방주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살을 관여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252조. 죄명은 같아요. 법조항은 252조, 255조. 1조, 촉탁승낙, 2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이지만 이 항의 내용은 방조하여, 교사, 너 죽어라. 죽으려는 아이를 방조하여 살하게 한 자도 전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한 것 같다. 촉탁승낙이나 촉탁승낙, 자살교사, 방조. 어떻게 보면 촉탁승낙이나 자살교사, 방조도 같은 의미의 사람이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탁승낙, 자살교사, 방조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명도 같아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이것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촉탁승낙, 자살 관여, 방조 관여. 촉탁승낙, 자살 관여, 방조 관여. 이렇게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판단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살을 교사, 방조. 그러면 교사 관여, 방조 관여라고 그랬죠. 자살 관여죄가 성립할 수 있죠. 하지만 판단 능력이 없는 유아나 정신병자에게 자살을 교사, 방조. 이 아이들 앞에 농약병, 콜라병인 것처럼 빨대까지 딱 뽑아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아이나 정신병자는 마시겠죠. 어떻게 보면, 너 마셔. 너를 시원하게 해줄 거야, 마셔. 하고 한단 말이야. 마시라고. 교사죠.
마시는 걸 냅둬. 방조죠. 사람이 죽도록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이 아이들을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죽도록 스스로 죽도록 만드는 거죠. 누가? 합의. 이 유아를 간접적으로 교사 방조해서 마셔. 정신병자에게 마셔. 해서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스스로 죽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접 정범이라 한다. 간접 어, 유아나 정신병자를 이용해서 죽게 만들기 때문에 간접 정범이라 합니다.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